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3월 사과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어요. 오늘 뭐 14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녹고 이래서 이제는 이제 관수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과원의 수분 관리를 위해서 충분하게 물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충분히 줘야만이 또 동해 방지도 됩니다. 관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은 빨리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대가 있는 분들 가온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있는 거 이런 게 주간지 정도에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 그렇게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되다 보면 이제 과일 이런 데도 이제 청대가 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치다가 판단되면은 그때는 이제 방제를 해야죠. 빙초산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빙초산 1 내지 1.5%, 다시 말해서 5 내지 7.5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전 가온을 이제 축 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청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피 제거해야 되겠죠. 조피. 조피가 많이 있죠. 이 조피도 이렇게 제거. 이거 말고 여기만 이제 조피가 있는데 이 오래된 그 성목일 경우에는 이런 이쪽에도 이렇게 조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견문이 썩은 병도 이렇게 수피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런데 이제 점막이 응애가 있을 수 있는데, 점막이 응애가 있으면은 요 수피를 전부 다 태워야죠.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뭐 저희 안 해도 돼요. 사실 뭐 이런 작업을 안 해도 일어나도 되고, 다만 이제 뭐 응애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관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서 저는 조피를 제거하고 또 이 기계유제나 석회 유황합제를 치게 되면은 좀 더 그 해충을 부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좀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온도가 20도 이상 한 3일 연속해서 온도가 상승한다 하면은 한 오후 2시경에 산에서 그 나무좀이 와서 수세가 약한 나무의 나무의 하단부 쪽으로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배설물을 이제 밖으로 싸기도 하고, 깔아먹고 밖으로 싸고, 안에는 그 공생균, 다시 말해서 암브로시니아 균을 나무 안에다가 이제 쌉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새끼가 다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게끔 하는 그게 암브로시니아 균이라 그래요. 그걸부터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무를 이제 죽게 하는 겁니다. 이 나무를 침범해 들어간 이 구멍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죽는 것이 아니고, 그 균 때문에, 공생균 때문에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이 꽃이 피다가 꽃이 이렇게 시들거나 또 이파리가 시들 때, 이것은 원인을 살펴보시고 나무에 구멍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나무종입니다. 그러면은 뭐 스미치온을 이제 쳐도 아주 약간 덜 맞은 데는 또 이렇게 나무가 수세가 아주 약한 데는 옵니다. 그럴 때는 그 구멍 주사기를 사가지고 살충제, 냄새가 딱 하는 살충제 있잖아요. 아니면 스미치온 하든지 하고 다코닐 살균제 약제를 넣어야 돼요. 살균제. 그래 이제 공생균이 원래 이제 이 약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으니까 어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코닐 그냥 그 살균제 약제를 살충제 혼용해서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주입하니까 나무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시들고 죽을 하면은 그 구멍을 다 찾아가지고 그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혼용해서 그 구멍에다 넣어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나무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무가 수세가 강한 대목들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당근한다 그래요. 당근. 과거에는 이렇게 이쪽에 뿌리가 갔을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삽으로 끊어 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끊어 준 것이 이제 당근 이렇게 했는데, 근래 들어와서는 저 바싹 대목 부위를 파고 거기에 뿌리가 나간 것을 하나를 끊어 주면은
나무가 수세가 완전히 안정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뿌리 속에 우리 전분이 꽉 차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뿌리가 단단합니다.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서 영양분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올라와서 나무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나무를 이제 잘 자라게 하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한 대궁을 끊었다 하면 그만큼 영양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를 금방 잡을 수 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아주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큰 걸 가지고 끊어내면은 너무나 이렇게 또 나무가 또 힘들어 할 줄 모르니까 한 중간 정도 큰 걸 끊어주고 도포하면은 나무의 수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쯤 3월달 되면 이제 3월 이제 말일경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묘목을 하잖아요. 보식도 하고 재식도 하는데, 우리가 중생종은 이제 10cm입니다. 이 대목 부위가 노출이 대목 부위가 여기 노출이 여기가 10cm예요. 중생종은. 그러니까 시나노 골드라든가 홍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cm, 수세가 세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만생종이죠. 만생종. 미얀마라든가 후브락스 겨울 사과, 겨울에서 10월 달에 수확하는 사과들은 여기 20cm, 대목을 20cm로 이제 노출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심고, 또 묘목을 가져왔을 때 뿌리를 소독해야 되잖아요. 묘목을 가져왔을 때 여기서부터 뿌리를 해서 이 대목 부위, 여기까지 이렇게 묻혀갖고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톱심 M 약재 또는 베노밀 약재를 한 1000배액입니다. 1000배액을 해서 물에 한 30분 동안 담아놨다가 또 갖다 심고 또 담아놓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전염성 그 병균을 소독하게 되니까 그쪽에 묘목이 당초에 있던 곳에서 있던 병들을 이 밭으로 옮기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을 때 그런 톱심 M이라든가 베노밀 이런 약재를 사 가지고 물에 담아 놓고 물에다 혼용시켜 놓고 뿌리와 저목 부위까지 닿게끔 해서 소독을 해서 묘목을 심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기계유제 치는 분들, 기계유제는 깍지벌레하고 응애 때문에 하는데, 응애는 사과 응애죠. 우리가 기계유제 치는 것은 사과 응애를 잡기 위해, 사과 응애는 요 눈 부위 있는 데가 요렇게 알이 이런 데 있어요. 요런데 있고, 여기 분지각 쪽에 이런데, 여기 안쪽에 분지각 이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유제를 치게 되면 이렇게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과응애는 부화를 못해, 알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점막이 응애는 그러니까 숲이 속에 들어있어요. 숲이 속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떨어진 이파일, 전엽 작년의 잎 속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응애는 암놈이죠. 암놈이 새끼를 가져가지고 알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귤색이 나요. 귤색. 그것이 점막입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응애를 약재를 친다 해서 기계유제를 친다 해서 점막이 응애는 안 죽어요. 그것은 물이 쫙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숨어 있는 곳이 겨울 나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방제하기 좀 어렵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할 것이 이제 불안병이 있는 가운데로는 이제 늘 베프란이나 쥐오판 약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방제를 해야죠. 이 불안병은 죽은 세포, 그러니까 이런데 나무 끊어진 데 이런 데로 옮아지는 겁니다. 이런 데로 여기 만약에 있다면 비가 오면은 빗물이 튀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이 나무가 죽은 조직이 죽은 쪽으로 옮기게 되고, 또 이런 병균들이 이제 땅에 흘러가다 보면 또 이 곤충들이 거기에 또 했다가 또 다른데 이런 나무에 끊어졌는데 이제 곤충들이 여기에 이제 앉게 되면은 여기 또 이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병은 불안병이 있는 가운데로는 신경 써서 매연 방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불안병, 또 가지 불안병이 있어요. 가지 불안병 같은 데는 이제 끊어서 안쪽으로 완전히 끊어주고 도포해주면 이제 되는데, 이 대궁, 주간지에 불안병이 생길 경우에는 이 나무를 끊어줘든가 완전히
이 안에 끊어 보면은, 나무를 끊어 보면은 수라는데, 구멍 있지 않습니까? 하얀 구멍. 그 하얀 구멍이 하얀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뭐 갈색이라든 갈변돼 있는 부분이다 하면은 그거는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병이 전염됐기 때문에 자꾸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적기가 12월부터 4월 달까지입니다. 그래 오르면 금세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3년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랐다 해서 지금 올라진 게 금방 표시나는 게 아니고, 이 나무 속에 뭐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돌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포자들이 노란색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 그런 이렇게 돼서 되기 때문에 이 불안병 방제는 베프론하고 지오판 이런 약재를 병이 있는 가운데는 아마 쳐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유황합제 치는 분들 있잖아요. 석회유황합제 기계유제 치면은 기계유제라든가 치는 것은 이제 유목일 때는 이제 안 치는 게 좋아요. 유목일 때 기름이잖아요. 기계유제니까 기름이고, 만약에 기계유제를 했다면 이제 석회유황합제는 안 치는 분들도 있고, 또 기계유제를 안 하고 석회유황합제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유황합제 기계유제는 한 달 이상 차이 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석회는 병균들을 이제 번식을 뭐 억제한다든가, 그렇게 석회가 그렇고, 유황은 이제 해충들이 부화를 못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석회유황합제를 치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지금까지 안 쳐왔는데 병이 없네요. 병이 없고, 정규방제는 반드시 이제 해왔죠. 정규방제는 그 시기를 적절히 이용해서, 방제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날씨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해왔고, 3월에 이제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유인해 줘야 돼요. 뭐 이렇게 너무 올라가 있다면 이렇게 당겨서 유인해 주고, 또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이제 꽃이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이제 뭐 꽃이 피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분 매개충, 그러니까 그 벌을 이제 주문해 놨어요. 주문해 놨는데 그걸 이제 오면은 요 중간에 좀 설치해 놓고, 작년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올해 한번 매개곤충을 이렇게 한번 방사를 한번 해서 과일이 정형과가 이제 잘 나오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이제 이쪽을 보면 이제 동해가 재작년에 동해가 좀 심해가지고, 올해는 완전히 다 쌌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M9이죠. M9. 예. 덤목뿌리를 이제 다 싸가지고, 네. 동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해가 발생되는 것은 이제 지난해 질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나무가 이제 질소를 흡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또 배수가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이 위치가 뭐 냉기류가 정체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동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너무 또 이 양지말입니다. 또 양지말이 또 동해가 올 수가 있어요. 양지니까 이제 물을 흡수해 올렸다가 갑자기 재작년에 마이너스 16도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너무 팽창하니까 수피가 다 터지는 거예요. 전북 부위에 거기는 물이 금방 못 내려가는가 봐요. 대목 부위에 거기서 확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다 고일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다 터집니다. 그래서 M9이 이런 동해에 약하다. M26은 동해에 좀 강한 편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올해 좀 작년에 50몇 그루가 재작년에 그래서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완전히 보온 덮개를 가지고 아주 완전히 보온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됩니다. 감사합니다.